도시정비법 37조 2항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입주권을 구입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미 확정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지. 왜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다 어지간해서는 10년, 1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곳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20년, 3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어느 한 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인근 지역에 금방 퍼질 수 있는 효과가 생겨. 왜? 바로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곳은 막 새로 지어가지고 환경이 번듯하게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서도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도 빨리 저런 걸 추진하자,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옆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얘기도 한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단지나 인근 주택가들도 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야. 만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대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을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에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막 30년, 15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30년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30년을 모두 다 기다려야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계속해서 가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아파트 새로 구입할 때 대출 기한을 뭐 30년으로 하네, 35년으로 하네 할 때 사람들이 막 그래. 30년을 어떻게 이자를 내면서 버티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30년이라는 기간을 할애해서 조금씩 갚으라는 의미지 30년을 모두 다 갚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30년을 바라보지만 30년 동안 내가 꼭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입주권을 만약에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보면 그 입주권에는 가격 형성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프리미엄이라든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분양가는 동일하다고 봤을 때 내가 소유한 그 입주권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분양가는 저렴해지겠지.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으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야.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 물건이냐는 건설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또는 대출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공시가격이 높다는 거는 승계 시에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주비가 또 많았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는 그 물건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적게 보유하고 있는지, 기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거의 입주가 임박해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진다는 거지.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 도시정비법 37조 2항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입주권을 구입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입주권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대신 예외가 또 있어. 10년 이상 소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입주권을 구입하면 그건 언제 사더라도 분양 권리가 주어져. 근데 저 경우를 우리가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앞쪽에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또는 재개발 이후는 관리 처분 인가 이전 물건을 구입한다면 좀 더 확실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사 대책 때 발표됐던 현금 청산 조건이야. 이사 대책 이후로 공공이 재개발하는 곳은 다 현금 청산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는 뭐 이사 대책에 대해서 현금 청산 논란도 많이 있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고 감정가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는 정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 측면에서는 사업지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공이 개발한다고 지정을 해버리면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입주권을 선택할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거래가 끊기고, 거기서 팔고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지분이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또는 뭐 이주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평가 금액이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야. 대체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이고, 불리한 것이라면 프리미엄이 적게 붙지만 꼭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투자에 대비 효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이야.